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MBC 출신 배현진, 김은혜 당선자가 서로 당선을 축하하며 악수하는 훈훈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참패로 이들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금배지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파 전사로 열심히 투쟁해주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9일 환경닷컴에 따르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이준석이의 행보를 두고 관련 기사엔 한 번도 당선된 적도 없는 애가 뭔 은퇴냐? 뭘 해봤어야 은퇴란 말을 쓰지. 호적에도 없는데 사망신고하겠다는 소리. 얘가 은퇴할 건덕지가 있냐? 국회의원 3번 낙선에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돌 연습생이 은퇴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네. 데뷔도 못한 낙선 전문 정치 연습생이 은퇴가 웬 말이야? 라는 조소와 함께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것도 민심인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29일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인천법원이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 신청 사건에서 민경욱 의원의 신청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키로 결정한 가운데 29일 오후 민경욱 의원 지역구의 투표함 용지가 법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신경전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 21대 총선 인천 연수울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관위의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증거보전을 요구하며 2시간여간 대치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 지역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권자, 투표인 등을 알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인데 그 명부가 없다고 해서 시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라고 현장에서 어려운 진행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표함 용지보다 서버 관련 하드웨어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민경욱 의원은 29일 서버에 대한 보전 신청을 다시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중앙선관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진짜 이번 인천 연수구 선관위의 행위를 보면 우파 지지층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킬 의지는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파 유튜브 채널 VON 뉴스 김미영 대표는 제가 선관위가 내놓은 로데이터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거대 선거 부정이 심히 의심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개표 투표지와 선거인 명부 등 자료 비교하며 면밀 검토하며 수사하듯 살펴보고 QR코드가 개개인 정보차를 새겨넣어 비밀 선거 위반인지 점검하고 프로그램 소스 보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의심 나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파들은 의심 나는데 볼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아서라 말아라 하는 분들 이제 그만들 하시고 공적인 삶은 살지 마세요. 너무 사적이고 너무 비과학적이며 너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구역질 납니다. 세금 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블릿도 포렌식 살펴보고 사기극인 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증에 실패했죠. 박주신 엑스레이 한 장만 다시 찍자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다들 미쳐가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 제 돈 100만 원 훔쳐가셨죠? 이거 사실 아닌 거 좀 증명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부터 사야 될 겁니다. 너무나 아니고 아닌 건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낭비를 겪고 있는 겁니다. 웰빙 보수 비겁자들, 당신들도 다시는 정치하지 마시고 언론도 다 접으세요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역시 사전투표 부정 의혹 관련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왜 QR코드가 있느냐?
그동안 숱한 의혹과 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늘 위법이 아니다. 그게 그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사업 1. 수집 대상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 경력, 재산. 2. 보유 예정 개인정보 수는 약 500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서에 분명하게 써놨네요.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이 해명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에서 QR코드와 2020 국회의원 선거 관련 IT 분야 사업 내역 입찰 과정과 운영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인재 통합당 전 의원은 민강욱 의원이 용기를 냈다며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선거일에 승리한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패배한 경우가 무려 40곳이라며 그 40곳이 모두 야당이라니 귀신이 국할 노릇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민강욱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제기됐고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며 진실로 밝혀진다면 부정선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 최고위원은 부정투표 의혹을 명확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정치권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예언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4.15 총선에서 국민의 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던 김근태 씨에 대해 김근태 씨가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 즉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김근태 씨는 문재인의 비판적인 청년단체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3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홍대 입구와 강남역 등에서 친중 풍자 페스티벌을 열고 시진핑이 문재인에게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진짜 어느새 대한민국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가 아주 우스운 꼬라지가 되었는데요. 경찰 여러분, 2016년 광화문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 대통령 머리를 싹둑 자른 단두대 퍼포먼스에 몇 명을 구속하고 처벌했나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라는 게 없나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놓고 편향적인 법 집행이 나쁘끄럽지 않나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서울시의회로 전보시키는 등 채용 비리도 저질렀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26일 오거돈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청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청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여성 A씨를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5분간 성추행했습니다. A씨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오거돈 전 시장은 A씨를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켜주기로 하고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오거돈 전 시장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공모한 뒤 형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A씨를 전보 조치했다는 게 서민민생대책위 주장입니다. 이에 이 단체는 신원철 의장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신원철 의장이 불법적 채용 비리에 가담하며 공직자의 성범죄 은폐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고 정부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겼다며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 권력이 개입했던 것은 아닌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거돈 전 시장이 채용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 부산시 등으로부터 일체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전문성과 경력에 기반해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기자협회 측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채널A는 압수수색 허용하면서 MBC는 압수수색 기각, 바로 이 부분이 대놓고 윤석열 직원을 기용이라는 구린내가 진동하는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MBC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왜 기각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이 MBC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유를 제대로 작성했을까요? 영장 전담 판사와 친문제인 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모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됐지만 MBC만 기각된 것을 두고 형평성 시비가 일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을 대놓고 질책한 것입니다. 이날 윤석열 총장은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집행 상황을 파악한 뒤 재차 균형 있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영장 범죄 사실 내용에 따라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큽니다. 윤석열 총장이 누차 말한 균형 있는 수사는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통화 논란 혐의는 물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제기한 MBC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 의혹 보도 고발, 명예훼손.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모 씨가 만나는 장면을 MBC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 보도했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최강욱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페이스북 글 고발, 명예훼손 등을 아우른 겁니다. 논란의 씨앗은 정작 중앙지검이 청구한 MBC 압수수색 영장에 최경환 전 부총리 등과 관련된 의혹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첫 보도한 MBC와 의혹 당사자인 채널A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해당 영장에는 MBC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나 촬영 과정의 피의자가 아니라 채널A 검사장 통화 논란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만 적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쪽만 영장이 발부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일각에서는 MBC 보도는 제보자 지시의 의도를 포함 사이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합니다. MBC의 압수수색 영장에 최경환 전 부총리 건 등도 폭넓게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고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로 압수영장을 발부되면 향후 사건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점 등도 언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의 향배는 각 언론사는 물론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파급력을 미칠 공산이 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채널A나 해당 검사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반대로 MBC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